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5살의 김주철 씨. 그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지인과 강원도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2015년 5월 1일, 그는 가족에게 3일 후인 5월 4일에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5월 3일, 아버지 김 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가족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심지어 전화기마저 꺼져 있었습니다. 일단 돌아온다고 약속한 날인 5월 4일까지 하루 더 기다렸는데 아버지 김 씨는 끝내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즉각 실종신고를 하게 돼요. 경찰에게 실종신고가 들어올 경우 먼저 가출부터 의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김주철 씨의 경우는 달랐죠. 분명 5월 4일에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겼고 또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걱정할 거라는 걸 뻔히 아는 45살 성인 남성입니다. 경찰은 우선 김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던 지인을 수소문하게 되는데 그와 동행한 사람은 당시 50세의 문 씨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난 1996년 그는 한국으로 탈북한 세터민이었죠. 두 사람은 2014년 강원도 스킨스쿠버샵에서 만났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이후 거의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튿날이었던 5월 3일 오후 4시쯤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한 스킨스쿠버샵 앞에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김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인천에서 온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스킨스쿠버샵 내부 CCTV를 봤는데 오후 4시 14분쯤 김 씨와 문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뭐라? 근데 이렇게 되면 김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문 씨가 아니라 그 여자친구일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종된 김 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전화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정말 그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 걸까요? 혹여 그가 문 씨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것도 아니라면 문 씨의 거짓 진술이 됩니다. 문 씨는 나는 김 씨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강원도 여행도 김 씨가 먼저 제안을 한 거고 나는 그저 따라 나섰을 뿐이라고 말했죠. 원래 김 씨란 사람이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곧 돌아올 거다라고 가볍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이 실종자 김주철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꽤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약 20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재력도 쌓인 상태죠. 9남매 중 7째였는데 형제들과의 사이도 돈독합니다. 특히 그는 이혼을 한 후에 사업을 하면서도 홀로 어린 두 아들을 직접 키운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런 김 씨가 연락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자발적 실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심지어 그는 아이들 때문에서라도 평소에 휴대폰 전원을 꺼놓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집을 나선 그 순간부터 되짚어서 행적을 추적합니다. 먼저 5월 1일 오후 2시, 김 씨는 반소매 티에 청바지, 운동화를 신은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서울로 이동해서 문 씨와 만났고요.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그리고 문 씨 차를 타고 함께 강원도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강원도 묵호항의 한 지인 집에서 술자리를 즐기며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3일 오후 3시, 문 씨와 김 씨는 함께 지인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특이점이 하나 발견돼요. 문 씨가 지인에게 내가 뭔가를 따러 가야 한다 라면서 방수 텐트와 얇은 이불 2개를 빌렸다는 점이죠. 이후 두 사람의 다음 행선지는 동해 주문진에 있는 단골 스킨스쿠버 가게였습니다. 여기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오후 4시 30분쯤 가게를 떠나게 되는데 이때 김 씨는 사장에게 서울에 갑니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요,
이후에 김 씨의 행적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포착됩니다. 저녁 6시 10분 스킨스쿠어 샵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강원도 인제군 원통 삼거리 CCTV에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문 씨와 함께 문 씨의 차를 타고 있습니다. 어라? 문 씨가 진술 때 스킨스쿠버 샵 앞에서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조사 결과 둘은 내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문 씨가 식당에 들렸고요. 막걸리 3병과 안주용 더덕구이, 황태구이를 구매한 이 자세한 정황도 포착됐죠. 식당 주인이 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야영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그렇게 둘이 탄 차량은 인제 계곡 산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돼요.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인 5월 4일 새벽 4시 인근 CCTV에 문 씨 혼자 계곡을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 휴대폰은요, 전날인 5월 3일 밤 9시에 인제 계곡에서 전원이 꺼진 게 확인되죠. 문 씨의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경찰이 문 씨를 추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리 둘이 함께 인제 계곡에 갔었다 라는 걸 시인합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냐 라는 질문에 자신이 길치이고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헷갈렸다고 말하죠. 이쯤 되니까 이 김 씨와 문 씨 두 사람의 사이가 어땠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경찰의 추적 끝에 두 사람 간에 거액의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6개월 전이었던 2014년 12월, 문 씨가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5억 원. 그리고 나서 문 씨가 김 씨에게 1억 5천만 원은 갚아요. 하지만 여전히 3억 5천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죠. 문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보면 그는 탈북자죠. 그러면서 취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시설 관리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 씨가 입버릇처럼 내가 일하는 그 병원의 병원장과 거의 양아들만큼 친하다라는 말을 하고 다녀요. 근데 이게 단순한 허영 정도가 아니었고요. 내가 잘 말해서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식당 운영권을 당신이 입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바로 김주철 씨였고요. 그래서 김 씨가 그에게 건넨 5억 원, 그 돈은 단순하게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금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황당하게도 문 씨는 그 5억 원으로 자신의 집과 외제차를 사는 데 사용했죠. 그래서 뒤늦게 아니 너 나한테 사기친 거냐 라고 따지게 되는데 두 사람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는 문 씨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5억 원을 갚겠다 라는 조건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죠. 한편 그렇게 찜찜한 돈 거래가 이뤄진 2014년 10월에 또 다른 의심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김 씨의 집에 불이 난 거죠. 다행히 김 씨의 큰아들이 빨리 신고를 했는데 이 당시에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또 마침 이날 김 씨 집안엔 또 다른 외부인이 있었어요. 바로 문 씨였죠. 천만다행으로 이 불이 집에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큰아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화재가 감지된 그 순간 문 씨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소름, 정말 소름 돋죠.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잠에서 겨우 깨어나서 화재를 진압했는데 이후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결국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근데 뜬금없이 갈비뼈 3군데가 부러졌다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에? 너무 갑자기 아닌가요? 이렇게 김 씨가 당한 원인 모를 화재와 부상까지, 그리고 현재 인제 계곡에서의 실종까지, 이 모든 사건엔 늘 문 씨가 함께였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탐문 수사를 진행해요. 그 결과 두 사람이 강원도 여행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김 씨가 떠나기 전에 매형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 문 씨한테 이제 돈 받으러 가요 라고 남긴 정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함께 들렸던 스킨스쿠버 사장도 두 사람이 돈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가 실종된 지 18일 만인 5월 21일, 경찰은 문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죠. 가장 중요한 건 김 씨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일단 문 씨는 둘이 함께 계곡에 있었다는 점은 순순히 시인했어요. 하지만 실종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사건 당일 계곡에 도착을 해서 둘은 텐트를 쳤고 또 낮부터 막걸리를 마시다가 어느 순간 어둑어둑해지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됐는데 문 씨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김 씨를 깨웠지만 그는 도통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래서 결국에 출근 시간에 쫓긴 문 씨가 그를 계곡에 홀로 두고 서울에 돌아왔다는 진술입니다. 이게 진짜 친구 사이인가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경찰은 너네 둘 사이에 동거래도 있지 않았냐 라고 추궁했죠. 그러자 장례식장 운영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시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내가 잠시 돈을 빌린 것뿐이다 라고 술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씨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시사해요. 과거에도 김 씨가 여자친구를 통해 청산가를 얻으려 한 적이 있다라는 말이었죠. 조사 결과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이 문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는데 그의 진술 상당수가 거짓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당장 살인 혐의를 씌울 수는 없습니다. 시신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그래서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머물렀다는 인제 계곡을 수색하게 돼요. 둘이 함께 텐트도 쳤고 술을 마셨고 잠도 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을 아무리 수색해도 김 씨는 물론 텐트나 이불, 막걸리병, 심지어 담배꽁초 그 어느 것 하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문 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겁니다. 검찰이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김 씨의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자살을 했거나 또는 돌연사했을 가능성을 발제할 수는 없지 않냐, 무조건 이렇게 구속할 수 없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그런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죄를 입증한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로 워낙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증거를 찾는 게 사법기관이 할 일 아닌가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경찰은 문 씨를 이대로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인들한테 금전적 사기를 친 부분을 가지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죠. 하지만 빚을 일부 변제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모든 정황 증거를 토대로 강력한 용의자는 문 씨라고 지목합니다. 특히나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스킨스쿠버샵 CCTV 장면을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들었는데 이때 김 씨는 반팔 차림입니다. 그런데 반면 문 씨는 등산용 긴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죠. 실종 당시가 5월이긴 하지만 깊은 숲속의 계곡에 들어가면 기온은 꽤 떨어집니다. 어쩌면 문 씨는 이미 계곡에서 야영을 할 걸 계획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김 씨의 옷차림으로 봐서 그는 얇은 걸 입고 전혀 계곡에 간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김 씨는 왜 문 씨가 갑작스럽게 야영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들였던 걸까요? 이건 어쩌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김 씨 자신이었기 때문에 좀 비위를 맞춰서 돈을 수월하게 받아내려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범죄 전문가는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 씨가 자기보다 좀 덩치가 큰 이 김 씨를 제압하기 위해서 막걸리에 약을 탔을 가능성. 문 씨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문 씨라는 사람. 평소에도 자신이 김일성 대학을 나온 남파 공작원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허영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김 씨를 산에 데려가서 흔적 없이 살해하고 어딘가에 안매장했을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그런 과거가 있다면 살인뿐만 아니라 시신을 은닉하고 매장하는 방법에도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죠. 사건 7년이 흐른 지금 인제계곡에서는 아직도 김 씨를 찾고 있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야산에서 텐트, 꽃무늬 황토색 차랍 이불을 보신 분을 찾는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을 유일한 증거가 되겠죠. 경찰은 김주철 씨 실종 사건을 여전히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규정을 했지만 답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전도 없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건 시신을 직접 찾는 것보다 문 씨의 진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진술의 모순성이 발견되면 추궁을 통해서 유죄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문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미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갔고 현재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종된 김 씨의 형제들은 지금도 틈나는 대로 강원도 인제계곡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눈과 비를 맞아서 글씨가 바래진 이 실종 현수막을 새 곳으로 교체도 해야 하고요. 또 다음으로는 산속 어딘가에 묻혀 있지 모를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였죠. 또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일말의 단서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진 만큼 경찰은 끝까지 사건을 파헤칠 거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건 참 답답합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범인으로 몰 순 없죠. 하지만 분명 모든 화살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증거가 부족한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